여러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한 일이 의외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첼시의 경기가 그랬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요?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첼시의 라인업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포백입니다. 4명이 전부 센터백이죠. 제임스와 쿠쿠렐라가 징계로 빠진 탓에 첼시는 포터백을 구성했습니다. 중원은 우리가 익숙하게 봤던 중원이고 오늘은 파머 대신 무드릭이 출전했습니다. 브라이튼의 라인업을 보면 미토마, 파스칼 그로스, 주앙 페드루처럼 우리가 주전으로 생각하는 선수들이 벤치에서 대기했습니다. 오른쪽 공격수 부오나누테나 왼쪽 풀백으로 나온 하인세루드 같은 선수들은 저도 이 경기를 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주중에 유로파리그 그리스 원정을 다녀왔기 때문에 주전 선수들을 관리해주는 차원인 것 같았고 덕분에 첼시는 홈에서 좋은 기회를 맞았습니다. 첼시는 전반 초반부터 역습 기회를 맞습니다. 잭슨이 공을 가지고 갈 때 무드릭이 그대로 직선으로 뜁니다. 저는 공격진의 역습 시 동선이 단순하다고 느꼈는데 좀 더 좋은 역습이 되려면 지금 타이밍에서 그냥 무드릭의 스피드를 믿고 가운데로 주거나 아니면 잭슨이 공을 몰고 가운데로 갈 때 무드릭의 X자 움직임으로 사이드로 움직여주면 더 좋은 기회를 맞을 수 있었죠. 하지만 머뭇대다가 공을 뺏겨버립니다. 잭슨이 가끔가다 번뜩이는 모습들은 있지만 이런 간결함이 매우 부족합니다. 더 높은 레벨로 가려면 그리고 당일의 컨디션에 구애받지 않으려면 무조건 간결함을 갖춰야 합니다. 브라이튼은 센터백이 그냥 자리에 공을 잡고 서 있을 때가 많아요. 상대 선수들을 끌어내서 탈압박하려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첼시 경기를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첼시는 중원 쪽에 대형을 유지시키고 많이 달려들지 않습니다. 브라이튼 센터백이 서 있어도 끌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브라이튼이 생각만큼 게임을 맘대로 풀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브라이튼은 라인을 그렇게 내리지 않고 플레이했어요. 그래서 첼시에게 뒷공간이 날 때가 있었는데 이 빈 공간을 무드릭이 적극 공략합니다. 바디아실은 이에 맞춰서 무드릭에게 공간 패스를 넣어줍니다. 무드릭이 이 공을 안쪽으로 연결하는데 수비가 공을 걷어내고 첼시의 코너킥이 됩니다. 오늘 첼시가 코너킥을 정말 잘 준비해왔습니다. 코너 갤러거가 키커로 나왔는데 이렇게 감아서 안쪽으로 넣는 게 아니라 밑동을 깎아서 야구로 치면 라인 드라이브처럼 직선으로 날아가게 찹니다. 이때 바디아실이 약속된 지점으로 움직입니다. 그럼 그때 반대쪽의 선수들을 많이 위치시키면서 바디아실이 그쪽으로 헤더를 떨궈주는 게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번 공은 좀 높았고 공이 하늘로 올라갔다 떨어집니다. 하지만 바디아실이 등을 잘 져주면서 왼발로 공을 넣어줍니다. 계획에 조금 차질이 있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200% 수행합니다. 이 공을 반대쪽에 엔조가 헤더로 마무리합니다. 기분 좋게 1대0을 만드는 첼시입니다. 지금 득점 패턴을 기억해주세요. 뒷공간을 파서 얻은 코너킥을 약속된 플레이로 넣는다. 3분 뒤 첼시는 방금 전과 비슷한 상황을 맞습니다. 엔조가 공을 잡자마자 스털링이 수비 뒷공간으로 띄워주고 이런 각은 엔조가 전문가입니다. 깔끔하게 공을 밀어주는 엔조입니다. 스털링은 안쪽으로 땅볼 크로스를 하지만 이고르가 잘 걷어냅니다. 아까 첫 골 때 코너킥을 만든 수비도 이고르였습니다. 뒷공간 그리고 코너킥, 여러분 결과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시죠? 아까랑 비슷하게 갤러거가 코너킥을 뒤쪽으로 길게 넣어주고 바디아실이 또 그 공을 헤더하러 달려갑니다. 하지만 바디아실이 아닌 잭슨에게 도달하게 되고 잭슨이 이 공을 똑같이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여기서 가운데 있던 코릴이 아까 엔조가 그랬던 것처럼 헤더로 마무리하며 2대0을 만듭니다. 뒷공간과 준비된 코너킥으로 두 골을 만드는 첼시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일이 의외로 도움이 된 적이 있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바로 이 장면 때문입니다. 첼시는 풀백들의 징계로 어쩔 수 없이 4명의 센터백을 들고 왔지만 선수들의 높아진 평균 신장 덕분에 제공권에서 이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골과는 별개로 무드릭이 아주 가벼워 보였습니다. 공이 오기 전에 미리 고개를 돌려서 수비가 오는 걸 인지했던 무드릭은 순간적으로 뒷발로 공을 대각선으로 치고 나갑니다. 그대로 속도 살려 공을 끌고 와서 박스 앞에서 낮고 빠른 중거리를 때립니다. 물론 공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충분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경기가 좀 잘 풀리나 싶던 첼시에 전반이 끝나기 전에 악재가 몰아서 찾아옵니다. 일단 42분 브라이튼의 부오나누테가 왼발 가마차기로 반대쪽 포스트에 꽂아 넣습니다. 물론 잘 찬 건 맞지만 산체스의 위치가 아쉬웠습니다. 리어 포스트 쪽 각은 코릴이 막아주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중앙 쪽으로 이동했다면 세이브하기 한결 수월했을 것 같습니다. 경기는 2대1이 되고 한 점 차로 따라잡히는 첼시입니다. 하지만 악재는 한 번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경고를 이미 가지고 있던 갤러거가 공을 건드리기 전에 길모어의 중심을 무너뜨리면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합니다. 물론 도전해볼 만한 태클이었지만 시도했을 때 엄청난 기대 이득이 없었고 게다가 경고가 있다면 더더욱 하지 말아야 할 태클이었습니다. 갤러거의 판단 미스로 이어진 태클로 첼시는 10명으로 후반을 맞게 됩니다. 첼시는 후반전에 4-4-1 형태로 잭슨만 남겨놓고 수비했습니다. 무드릭과 스털링을 넓게 배치하지 않고 최대한 안쪽으로 좁혀놓고 하나의 큰 덩어리처럼 전체가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한 골차로 앞서고 있고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아주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이렇게 숫자가 부족한 팀이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세트피스입니다. 제가 말한 세트피스
세트피스는 우리 팀과 상대팀의 세트피스 둘 다입니다. 브라이튼은 1점 차로 지고 있기 때문에 코너킥에 많은 숫자를 할애했고, 이때 산체스가 공을 잡으며 역습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스털링에게 공을 굴려주며 빠른 역습을 시도합니다. 스털링의 엄청나게 빠른 볼 운반, 잭슨의 간결한 전진 패스, 그리고 무드릭의 스피드, 10명이 있는 팀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간결한 역습입니다. 이 공을 무드릭이 박스 근처까지 속도를 살려 치고 갑니다. 밀러가 어깨가 아닌 손으로 무드릭의 중심을 무너뜨렸다고 심판이 판정했고 PK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PK를 엔조가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게임은 3대1이 됩니다. 아주 효율적인 운영을 보여주는 첼시입니다. 브라이튼은 후반 56분쯤에 크로스, 미토마, 주앙페드루 등 주전을 대거 투입하며 반전을 노렸습니다. 특히 미토마의 아이솔레이션을 노렸는데 첼시는 미토마가 돌파할 때마다 2명씩 미토마에게 붙어줍니다. 특히 미토마는 이 안쪽 공간을 노리기 때문에 안쪽으로 몰아세우고 가운데로 가는 볼만 수비 중에 한 명이 와서 커버해줬어요. 이 장면에서는 디사시가 되겠네요. 어쨌든 미토마의 발에서 공격이 많이 시작되는 브라이튼인데 이악 물고 두 줄 수비하며 10명으로 견뎌내는 첼시입니다. 경기는 91분까지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첼시는 이 시간까지 잘 견뎌내다 브라이튼의 코너킥에서 실점합니다. 짧게 붙여놓은 코너킥을 페드로가 깔끔하게 방향만 돌려놓으며 산체스가 절대 막을 수 없는 곳으로 헤더합니다.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경기는 3대2로 종료되며 첼시가 오랜만에 리그 승리를 챙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첼시의 승리는 포체티노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풀백들의 징계로 4명의 센터백이 출전하는 마당에 높이라는 장점을 살리기 위해 코너킥에서 일정한 패턴을 준비해왔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그리고 한 명이 퇴장당했을 때도 실리적인 선택을 이어가며 승점 3점을 지켰습니다. 게다가 브라이튼의 그리스 원정 일정과 첼시의 홈 경기가 맞물린 것도 한몫했죠. 개인적으로 운쿤쿠의 복귀 후에 첼시 공격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축직먹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